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저는 근 8년 만에 지금 양자 대결 구도로 해서 부산시 전체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석준 교육감을 모시고 교육감님의 그동안의 평소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한번 갖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라고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8년 만에 지금 양자 대결 구도죠. 교육감 직선제 있은 이후에 처음이죠. 양자 대결 구도가 되었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님하고 예. 부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한번 하시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 교육감 예비 후보로 나선 현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와 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선생님들도 마스크를 쓴 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더 나아가서 우리 부산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두 번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두 번을 했고 8년을 하셨고 예.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출마신데 예. 세 번째 출마하면 이제 더 이상 못 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은 세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출마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출마를 하시게 된 출마의 변, 각오 이런 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처음 이제 교육감 선거에 나왔을 때는 우리 부산 교육이 우선 그 청렴도 면에서도 가장 하위권에 있었고 또 부산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거의 바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마할 때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 교육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그 시민들의 기대를 높여내고 또 당시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거의 실시되고 있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또 학교를 바꾸어내는 다행국 학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청렴도를 올리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고 그 세 가지 약속을 거의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한 평가와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2기 출마를 할 때는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 교육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자기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 사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한 반쯤 지나서 사실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 잘 방역 문제든 또는 그 학습 결손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제 원튼 원하지 않든 그 미래 교육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미래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잘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학교 교실에 온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브랜디드 러닝 시스템을 갖추었고 또 올해는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태블릿 PC 등 이런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서 이제 이전과는 확 다른 미래의 교실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3기에 와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인프라뿐만 아니라 컨텐츠나 또는 수업 방식이나 평가 방식까지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이런 이 성과를 거두고 싶고 그러려면 앞으로 이 4년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준비를 해왔던 교육감이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3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석준 교육감 하면 뭐 부산 시민들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부산대학 교수님으로 계실 때부터 아주
존경받는 아이고. 그런 교육자분 한 분이었었는데 제가 조금 돌아가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예. 평소에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예. 부산 교육 예. 그러니까 8년 전에 시작한 걸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교육의 비전과 방향 어떤 모토로 해서 이렇게 지나왔고 또 마무리하실 건지 예.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예, 주시죠. 일단 지금 뭐 다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생겨날 것 같고 또 우리 지금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변혁의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춘 아이들로 키워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아이도 루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적을 가지고 줄 세우고 이러면 상위권 아이들이야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지 모르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줄 세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실패자로 생각하는데 사실 공부하는 거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능력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이를테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아이도 있고 예능에 탁월한 예술 쪽에 능력이 그렇죠. 있는 아이도 있고 네. 그래서 각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잘 키워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특히 지금 아이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 하나하나를 잘 키워내야 아이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도 이 보장된다는 생각에서 일단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그 아이의 그 재능이나 끼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을 잘 이렇게 갖추게 되면 정말 아이 하나하나의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미래의 역량을 충분히 갖춘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방향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8년의 경험을 갖고 또 나름대로 비전을 가진 교육감이 4년간 일을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들어보니까 참 인간적인 어떤 교육관을 예. 갖고 계십니다. 예. 제가 이 평하는 게 좀 금방 질 예.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마리 양도 우리가 예.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예. 있듯이 이 루즈를 버리지 않고 예, 공부는 성적순이 아니고 맞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개발을 해서 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참 많이 와닿네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어떤 교육감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난 8년을 그걸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8년에 뭐 우리 교육감님 자랑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어떤 그런 교육권을 가지고 8년을 지내오신 성과 예. 자랑하실 만한 성과가 있으면 좀 자랑하시죠. 지금 뭐 배경에도 이렇게 메달이 뭐 8개 겨우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네요. 사실은 뭐 이렇게 받은 수로만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네. 있는데 연도별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우선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변화는 뭐 메달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학부형들이 학교에 가보시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거나 망설였죠. 네. 뭘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뭐 어떤 그 선생님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학교에 갈 수 있고 특히 이전에는 학부모 회장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네.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 없이 또부터 전에는 주로 학생회장 엄마가 학부모 회장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부모들이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선 학교 문화가 바뀌었다. 이게 제일 큰 변화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학교 안에서 이 공간이나 또는 교실 상황 이런 게 이전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전에처럼 성냥갑처럼 획일적인 교실 또는 교사 모습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의 그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예. 말이 있듯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내고 또 아이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공간 자체가 혁신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실 상황도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칠판 하나 있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칠판에 이제 판사하고 분필이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제 전부 전자칠판으로 바뀌고 아이들이 그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 온라인상의 자료를 끌고 와서 그걸 바로 칠판에 그 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애들하고 전자칠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 또 생각들을 소통하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선생님이 말 그대로 티처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선생님이 그 다양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잘 수렴하고 안내하는 말 그대로 코치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실에 가보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옛날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실 것처럼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이제 생겨났고 이제 앞으로 4년은 이런 그 변화 위에서 명실상부하게 미래교육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이런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대로 하면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K방역, 뭐 K문화 이런 게 일반화가 됐는데 저는 K교육이 이제는 K교육. 예. 교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부산교육이기 때문에 부산교육이 K교육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요 성과를 자랑을 한번 예. 해주시자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까 초기에 예. 그 말씀드린 이거 정말 저는 못 봤는데 이게 쭉 있네요. 예. 제가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코로나 코로나 위기 관리 평가 예. 대상. 예. 2021년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3년 연속. 3년 연속. 2020년 방과 후 학교 만족도 1위. 예. 2019년 교육청 평가 우수 4년속. 예. 그다음에 2018년 청소년 역량지수 1위 4연속. 예. 이 뭐 너무 길어서 좀 그런데 2017년 청년도 평가 1위. 예.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주요 성과를 많이 참 예. 우리 교육의 부산시 교육이 제대로 예. 참 설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걸 많이 고민도 하시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 미래 교육 예. 우리가 방금 아침에 아까 말씀하신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예.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만일 교육감님이 다시 삼선이 되신다면 그 준비는 어떻게 하실 것이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교실이 바뀌었거든요. 예, 예. 14,000개 되는 교실과 또 특별실까지 브랜디드 러닝을 위한 이제 이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고 또 아이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거 이게 이제 우선 준비인데 여기 더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연수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처럼 우리가 교과서를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디지털 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환을 만드는 이런 것을 이제 보다 체계화하고 잘 만들어서 실제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 이게 하나의 과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제가 현재까지 폐교를 활용해서 13개 기관의 그 체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미래교육하고 관련해서는 부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는 지금 동부미래교육센터를 내년 3월 정도에 개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서부하고 이
서부에는 알로이시오 기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미래교육센터의 하나로 만든 건데 그거는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을 정도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역별로 중부에는 알로이시오, 또 이 동부에는 미래교육센터. 동부에는 지금 반송의 미래교육센터, 그 다음에 남부 쪽에는 이 창의마루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소위 예술하고 메이커를 접목시켜서 개별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훨씬 심화된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북부에는 지금 덕천여중 자리에다가 북부 미래교육센터를 지금 내년부터 바로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부권에는 이제 수학문화관이라고 해서 그 옛날 개성중학교 자리에 그 수학에 대한 정말 세계적인 그 문화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올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역별로 개별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미래교육 체험 시설을 이제 활용해서 훨씬 심화된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교육을 그냥 뭐 어떤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그 폐교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해서 지금 만드시고 있네요. 이게 제 과문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체험대 교육감들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그냥 폐교를 만들면 뭐 기업체 판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 넘기는데 그걸 차라리 이런 미래교육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창의마루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게 신선하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창의적으로 아주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뭐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린애가 이제 없지만은 있으면 이런 데 좀 데리고 와서 좀 어른들이 와도 수학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오시더라도 수학에 대한 역사 또는 수학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게 또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 많은 걸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뭐 성인도 체험할 수 있고 하게 교육이라는 게 뭐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도 뭐 죽을 때까지 받는 게 교육이니까 그런 개념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뭐 한 달이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6월 1일이니까 6월 1일인데 이제 교육감님이 출마를 하셨으니까 공약이나 그런 경쟁력 관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이 주요 공약. 제가 얼핏 볼 때는 출마 선언문에서 4대 교육 방향 미래 주도하는 부산, 세계를 앞서가는 부산, 교육만은 특별한 부산, 그다음에 교육이 희망이 되는 부산 이 네 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걸 아울러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이의 중요한 공약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아주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주도하는 부산교육이라고 할 때는 결국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걸 실제로 아이들의 수업과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하고 접맥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도 세계 모든 어떤 뭐 이집트를 가든지 또는 뭐 이런 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그 교실 상황을 만들어서 우선은 수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거 이게 이제 미래를 주도하는 부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를 앞서가는 이 부산 교육이라고 할 때도 크게 보면 이런 미래 교육을 바탕으로 하지만 아이들이 단순히 부산이나 하는 이런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아이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를테면 청소년 글로벌 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부산에 오고 또 부산 아이들이 세계 각국에 가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중간에 매개하는 게 바로 이제 미래교육의 기반 서로 ICT라고 해서 이 에듀테크 이런 걸 서로 공유해서 이제는 꼭 안 가더라도 사실은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지금 각국의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특별하다는 것은 실제 우리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산과 강 이런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아이들이 특히 이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생태, 해양 이런 경험들을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잘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부산만의 어떤 끼나 재능 이런 걸 키울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희망인 부산은 결국 우선 아이들한테 안전한 학교 그리고 교육 복지를 충분히 제공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부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부산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각종 이제 정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저 부산을 넘어서 예. 미래로 가는 예. 그런 부산 교육을 만들어 가시겠다. 예.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예. 하여튼 이 부산이 사실은 뭐 부산만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가야 되는 게 근원적으로 큰 목표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되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좀 가지게끔 오늘 좀 인터뷰가 좀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양자대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되는데 그 전에는 뭐 후보자들이 좀 난립을 했던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의 경쟁력이라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다양한 어떤 인지도 예. 부산 시민에 대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큰 경쟁력은 이거다. 예. 나는 그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8년 동안 교육감 하면서 잘했다 아닙니까? 잘했죠. 상 많이 받았습니다. 8년 동안의 성과 그리고 그 경험 이런 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만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하윤수 예. 후보하고 이제 1대1 대결이지 않습니까? 예, 예. 대결인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상대 후보 쪽에서는 예. 이게 뭐 싫든 좋든 어쨌든 예. 이게 뭐라 그럽니까? 양자 대결 구도에서 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념 대결 구도인데 예. 그 구도로 지금 조금 몰고 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뭐 그건 뭐 저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시민들이 다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과열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저 하윤수 후보 쪽에서 좌파 교육이 우리 부산 교육을 망쳤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8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좌파라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부산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부산 교육을 위한 부산 교육감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왔고 또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교육감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노회찬, 유시민 이런 분들하고 진보정당 활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10여 년 전에 당 활동을 정리를 했고 중요한 것은 교육감으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고 부산 교육감이 있을 뿐이고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가열되다 보니까 이런 낡은 그 진영의 어떤 이념 대결 이런 걸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이 과거로 되돌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야말로 인신공격이라든지 또는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을 놓고 한번 따져보고 토론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얼마 전에 부산의 원로 교육가들입니까? 교육행정가들입니까? 그러니까 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교장이나 예, 이런 예. 교육 전문직이나 했던 그렇구나. 분들이 250분 가까이 지지선을 해주셨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행정을 담당했던 거의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 예. 간부 출신들 58분인가가 또 따로 지지선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온 그 원로 교육 행정가들 누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온 그 기사 내용 보도를 보니까 김석준 후보는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관사를 매각해 그 대금을 부산교육재정에 활용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2015년 둘째 딸 결혼식 2020년 막내딸 결혼식을 막내 아들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 결혼식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족 결혼식으로 조촐하게 치렀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의 오랜 간행이던 인사철 떡보내기, 남보내기 등을 없어서 큰 주목을 받은 청림이 몸에 된 교육감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뭐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평을 이제 원로 행정가들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사실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천명하다는 부분들이 여기 저희 지금 청년도 평가 1위도 하셨지만은 이 부분들을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들 교육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혜가? 뭐 좀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떡, 만두 뭐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만두는 뭐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사철 되면 아마 딱 유명한 떡집, 만두집 이런 게 있어서 선물로 이제 각 그 과나 이런 데로 돌리고 이래서 제 방에도 간혹 들어와요. 그래서 이 뭐냐 이러니까 인사철이라서 서로 감사 인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뭐 인지상정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이런 거 자체를 작은 거지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사철에 뭐 화분이나 떡이나 이런 거 돌리는 걸 하지 말자. 제가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 정도 되시면 그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가고 또 오고 이러면 인사철에 개인적으로 100만 원 가까이 지출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잡아가자 해서 그때부터 바로 화분, 떡, 무슨 만두 이런 거 돌리는 걸 이제 못하게 하지 말기로 했죠. 그래서 초기에 그 꽃집 하는 분들, 만두집, 떡집에서 엄청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 딱 그 유명한 집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해해달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적어도 뭐 화분 돌리고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사 문제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 지방자치 시대 이전에는 기관장이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관사들을 다 두고 계셨는데 실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관사가 유지되는 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아마 해운대 쪽에 그 아파트. 그래서 어쨌든 그 지방자치 시대에는 이 기관장의 간사를 쓰는 게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그때는 예산이 3천억 가까이 줄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관사 입주할 필요 없고 그건 또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고 관사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관사 입주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제 부교육감님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교육감 관사는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기반이 없는 분이 부산에 와서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 관사는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감 관사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정리해서 재정에 뭐 크지는 않지만 좀에는 보탬을 하기도 했죠. 그렇구나. 그걸 사실은 이제 이 선배 그
원로들이죠. 예. 그걸 다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예. 또 지지하면서 예.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신문에서 그걸 보고 예. 저도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예. 상당히 좀 이런 숨은 그런 걸 많이 하셨구나. 뭐 저도 제 집사님이 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관심도 많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여쭤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교육감 선거 혼탁해지다 보니까 상대 측에서 이제 뭐 너무 그 어떤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 선거를 하지 않느냐 예, 예. 하는 그래가지고 뭐 고발까지 했어요. 예, 얼마 전에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 뭐 고발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제가 이 출마 선언문 한걸 우리 학교 안에 저 교육청 안에 신문 스크랩을 하는 그 기능이 예, 예.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거기에 올렸다. 그래서 이게 이 선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사조직화한 거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개소식하고 이런 기사들도 다 올려놨거든요. 그 같이 올라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하실 때.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시고 또 뭐 사무실 개소식 하시고 이런 기사들도 다 같이 올렸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마치 교육감이 뭐 이런 걸 사적으로 했다. 하려는 것처럼 해서 그 소명 자료도 내고 저희들이 선관위에 그건 분명히 그야말로 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로 잡아달라고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도 기자 생활 할 때 보면 예. 기사 스크래퍼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으는 게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다 같이 올라갔는데 예. 아니 이제 날짜는 다르죠. 날짜는 다르겠죠. 예, 다 다른데 올렸는데 하여튼 예. 그렇게 예. 이제 하셨다 그래 예.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과열돼서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선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를 놓고 예. 정책 경쟁을 하면 시민들한테도 더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서로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럴 건데 정책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정말 그 이상한 방향으로 혼탁하게 이렇게 선거를 가져감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 교육감도 똑같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무관심해지거나 이런 방향으로 흐를까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 어쨌든 그러면 제가 뭐 조금 이 질문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념 스펙트럼으로 쭉 보면 예. 지금 이념 대결을 하니까 우리 교육감님 생각하실 때는 나는 예. 뭐 좌다 우다 극우다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스펙트럼이 어디에 들어가신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을 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에 필요한 정책도 있고 또 우에 속하는 정책도 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스펙트럼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저는 오히려 중도 쪽에 가깝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제가 진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스스로 진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언론에서 이제 규정할 때 진보 쪽이다 뭐 이러는 건데 제가 진보라고 한 적은 없고 언론에서 붙여준 건데 솔직히 이제 흔히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석주 저건 너무 미적지근하고 진보 아니다.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저는 어쨌든 합리적이고 또 점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일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교육감님은 조금 그런 이념 스펙트럼에서 무색이 아닌가. 예. 뭐 출발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제 교육감님을 하시면서 정책이나 이런 게 크게 뭐 그런 쪽으로 이념 지향적으로 간 그런 건 없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이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그렇게 좀 편향된 정책을 한 지역이 좀 있거든요. 예. 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하겠지만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기자 생활 저도 한 40년 했습니다만 크게 그런 걸 못 느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러면 우리가 후보님 보실 때 하윤수 후보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된다 보십니까? 예, 뭐 평하기가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간간히 이제 이 정책이라고 한 줄씩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잘 평하기는 어렵지만
뭐 보수 또는 보수보다 더 좀 보수 쪽으로 가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수나 거구나 뭐 예. 이쪽이다 이렇게 평을 하신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예. 터널로 왔습니다. 예, 이건 뭐 사실은 뭐 가장 이제 앞으로 많이 4년을 하신다면 예. 가장 역점 주고 할 부분들 네. 뭐 간단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예,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예. 그걸 하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더 좋은 정책을 더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이들 각자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살려서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 하나하나의 맞춤형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 4년은 이런 걸 실행할 수 있는 정말 골든 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야말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8년의 성과 경험을 가진 교육감이 이 4년 동안 우리 부산 교육을 미래 교육으로 확실하게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코로나를 함께 겪으면서 정말 어렵게 잘 이겨내 왔는데 마지막까지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키워왔던 미래 교육의 싹들을 같이 잘 키워서 정말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또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이런 이 부산 교육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우리 바쁘신 김석준 교육감 후보님입니다. 이제는 모시고 그동안 8년 동안의 소회, 업적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출마의 변 이런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들어봤고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보시면서 김석준 교육감이 남은 4년을 더 해서 부산을 제대로 된 교육 기반을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이다 생각을 하면 주저없이 많은 지지를 해서 다음 또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